비트코인은 진짜 아무것도 없냐? 그런 거 문제 답은 아무것도 없다가 맞아요. 뭔가가 있는데 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말도 안 듣고. 그럼 비트코인의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영어로 없어요 이런 말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제로 거버넌스 혹은 난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부재해요. 비트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만 해도 사령탑이 있잖아. 헤드쿼터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비트코인의 단점이냐? 비트코인이 수천 개, 수만 개에 이르는 그 여타 그 짝퉁 코인들, 잡코인들 혹은 이더리움 같이 뭐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하는 애들보다 비트코인이 선택받는 단 하나의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바로 거버넌스가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본부, 거버넌스 이거에 너무 익숙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낯설어하죠. 근데 거버넌스가 없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특징이 때문에 비트코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채굴은 거의 우리 아버지가 한 건데 비트코인은 뭐 채굴을 해도 어디를 파야 되는 거냐? 어디를 파야 되냐? 어디 가면 그걸 캘 수 있는 거냐? 어디 가면 캘 수 있냐? 노인네들이 진짜 그렇게 물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 파인마인이 고민했듯이 학부생한테 양재가 설명하듯이 초등학생한테 채굴을 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초등학생한테는 없겠지만은 뭐 중학생 이상의 지능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해 줄 수 있죠.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채굴 얘기하면서부터는 비트코인 화폐적 속성보다는 이제 기술적으로 넘어가니까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한데 채굴이야말로 비트코인의 그 시스템의 핵심이고 그다음에 그 비트코인에 대한 나 같은 비트코이너한테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비트코인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는 아름답다고 하거든. 그 비트코인이 왜 아름답냐 하면 그 채굴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그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정확하게 모르죠. 그의 그 창시자 비트코인의 창시자의 머릿속에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과 인간과 결합한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하고 인간하고 결합했는데 그 인간들의 어떤 부분이 결합이 됐냐면 합리성이 결합이 됐어요.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게 이기심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거든. 그러면 채굴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굴업자라고 그러죠. 지금 사업화가 됐으니까. 채굴업자들의 이기심이 호소하는데 그럼 채굴이라는 게 전체적으로는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전체 이익에 부합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시스템이 아름답냐고 하면 우리가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그 구성원의 이익하고 그 전체 이익이 대립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뭐 죄세 딜레마 혹은 공유주의 비극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디나 그 문제가 생기거든. 어디나 공유주의 비극이 생겨. 그러면 그 이기심을 제어하려고 그 정부가 필요한 거고 도덕이 필요한 거고 뭐 시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트코인의 채굴 시스템은 이기적인 그 욕구가 전체를 이롭게 해. 모순이 없어. 이 둘 사이에 모순과 긴장이 없어요. 요 안에서만큼, 요 채굴 시스템 안에서만.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가 이 디자인이 아름다운 거예요. 채굴자는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채굴자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스템이 굉장히 강건해지는 거죠. 시스템이 아주 튼튼해져. 시스템이 날로 막 좋아져. 그렇게 이걸 짜버린 거예요. 채굴이라는 말은 사실은 좀 오해를 유발하죠. 그 아버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곡괭이 들고 어디 가서 파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마이닝이라고 하고 채굴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짐작컨대 한국에서 나왔어요. 비트코인 마이닝. 한국에 어디서 나왔냐면 리니지에서 나왔어요. 리니지가 그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리니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리니지는 실시간 온라인 게임이에요. 실시간 온라인 게임이래 가지고 내가 그 접속을 안 하고 있더라도 온라인 세계에서는 전쟁도 일어나고 일이 진행이 돼. 그 내가 한 달 만에 들어가면 많은 게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리니지를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하면은 밤을 새는 거지. 그러니까 2000년도에 아마 그런 뉴스들이 기억이 날 텐데
PC방에서 사발면 먹고 3박 4일 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요.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졌지. 그 리니지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뭐냐면 자기 무기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거기 뭘 캐야 돼. 돈 같은 거. 그 게임 안에서 캐는 거예요. 그걸 캐가지고 이거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이거를 플레이어들이 그거 업그레이드 하려니까 너무 오랫동안 지겨운 거야. 좀 자기도 가갖고 막 휘두르고 막 어떻게 싸우고 싶은데 막 캐야 돼. 이걸 노가다를 막 PC방 가갖고 한 2박 3일 해야 돼. 짜증나잖아. 어떻게 했겠어요? 이거를 대신해주는 애들이 팔았단 말이야, 이거를. 그건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중국에서 PC방에다가 처음엔 사람이 있지. 중국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커가지고 그거를 파는 거야, 한국의 게이머들한테. 그 PC방을 마이닝 팜이라고 불렀어. 참, 그게 2000년도야, 2000년도. 이미 그러니까 그 마이닝 팜, 채굴 농장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리니지 때문에 중국 PC방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게 PC방이지 무슨 마이닝 팜이 아니잖아. 사과 귤 달린 팜도 아니고 거기 곡괭이도 없어. 뭐냐? 사람들이 쭉 앉아가지고 그 게이머들이 말하는 노가다를 하는 거지. 막 캐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너무 지겨우니까는 그거를 전문적으로 캐는 그 머신을 만들었어.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접속을 해가지고 그것만 반복 작업하는. 컴퓨터가 하니까 얼마나 잘하겠어. 이거를 오토 파일럿이라고. 오토머신. 그래서 리니지가 이제 그 유저들하고 이 오토 파일럿 때문에 전쟁을 벌여요. 그 리니지가 이제 약관에다가 만약에 머신을 쓰다가 걸리면은 그 계정을 박탈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 계정이 박탈되면은 단지 게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기가 거기다가 모아놓은 자산이 수천만 원이야, 수천만 원. 수천만 원이 다 압류되고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몇 번 벌어져가지고 그 판례가 쌓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NC소프트를 상대로다가 내 재산 돌려달라 이렇게 막 소송이고 그 전문 변호사도 계셔. 소송을 했는데 대부분 다 회사가 이겼어요. 약관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예 청소년 그 게임 산업 관리법에서 오토파일럿을 금지했어. 무슨 오토파일럿인데 나는 그 법을 물론 그 법 만든 취지는 좋겠지만 그 법은 사실은 상당히 애매한 법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스타크래프트 알죠?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려고 마우스나 키보드가 개량이 됐거든. 이게 반응 속도 빨라야 되잖아, 그지? 우리나라 마우스나 키보드들이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려는 그 열망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 그리고 실제로 스타크래프트를 잘하려고 컴퓨터 사양을 바꾸잖아. 그러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온라인 게임인데 선수들끼리 노는 게임도 있지만 온라인 게임인데 온라인에서 할 때 내 컴퓨터보다 제 컴퓨터가 사양이 더 좋아. 그리고 내 컴퓨터보다 제 컴퓨터의 키보드하고 마우스가 반응 속도가 빨라. 그럼 불공평한 건가 이 게임이? 이 불공평한 건가? 불공평한 건 아니지. 야구 선수가 좀 더 좋은 배트 추구하는 게 그리고 잘못된 게 아니지. 그럼 만약에 오토파일럿을 금지할 거면 마우스나 키보드의 개량도 금지해야지. 게임 전용으로 팍 반응 속도 빠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오토파일럿은 좀 불공정하다고 언뜻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는데 또 보니까 그게 또 불공정한 게 아닌 게 그 오토파일럿이 뭐냐 하면 내가 데스나이트 불검이라고 되게 좋은 칼이 있단 말이야. 그거 딱 들고 있으면 짱 먹을 수 있을 거야. 리니지 안에서는 짱이야. 그럼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보통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소가 뭔가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늘 의를 해야 된다거나 사람들을 서비스를 해야 될 감정 노동자들인데 리니지 안에 들어가면 조폭 보스란 말이야. 근데 그거 하고 싶어서 그거 좋은 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한 번 이렇게 쫙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만 싹 죽어. 그러니까 전쟁터가 벌어졌을 때 그 딱 칼 차고 1억짜리 탁 차고 나서 쫙 하면은 우리 편 여기서 막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데 그걸 살라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했단 말이야.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어. 열심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거 샀어. 이거 불공평해? 노력한 거죠. 응? 그러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은 이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오토파일럿을 금지하지도 않는 세계고 주관사가
오토파일럿을 썼는지 안 썼는지 묻지 않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런 세계에서의 경쟁은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자원을 무한대로 투입하겠죠. 비트코인의 채굴 경쟁이 그래요. 그러면 뭔가 규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올바른 거를 자꾸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선악을 생각하는 뭔가 주체가 간섭해가지고 만든 생태계하고 그런 생태가 전혀 없어. 이거는 스포츠가 아니란다. 이건 전쟁이란다. 우리가 전쟁할 때 유엔에 물어보고 이 무기 써도 돼 이렇게 안 물어보잖아요.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해가지고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그런 싸움하고 어떤 게 시스템적으로 강건한 거냐고 물어봐야 돼. 이 시스템이 강건한 게 아니야. 이 시스템이 강건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정부가 오토파일럿 쓰지 마라 라고 했어. 오토파일럿 쓰다 걸리면은 그거 다 빼서 회사도 그랬어. 여기서 게임은 공평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 현실하고 비슷해. 그런 거에 개념하지 않는 인간들이 나오거든. 그럼 그런 거에 개념하고 있지 않은 인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걔네들한테는 이게 놀이터야, 놀이터. 여기다 문신 쫙 새기고, 나 감옥 가는 거, 나 감옥에 몇 번 갔다 왔어. 칼 딱 들고 다니는 애는 이런 주류 사회에서는 잘 모르지만 어떤 사회에 가면 그냥 다 패스야, 다 패스. 지하철에서 그 사람이 자리에 앉을 때 우리가 왜 내 자리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냥 다 비키고. 그 사람 어디 새치기랑 뭐 이렇게 하고, 그 사람 뭐 다 프리패스잖아. 이런 존재들이 돌아다니는 세계야, 이 세계는. 오히려 잘 관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매들한테, 이거 비둘기야 매라 그러거든요. 그런 매들한테 기회가 막 무한정 있어. 그런 매들은 확률적으로 가끔 때려 맞을 뿐이지 그냥 활개치고 다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그 규제가 많은 사회, 인위적인 사회. 중고등학교가 우리가 그대와 내가 나왔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고등학교가 바로 이런 사회야. 온갖 규제와 도덕이 규제를 하지만 결국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애들한테는 놀이터잖아 그냥. 근데 이 세계는 뭐냐, 이 세계. 이 세계는 전쟁터야, 전쟁터. 전쟁터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각오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평범한 시민들이 안 들어가. 다 매들만 있어, 매들만. 비둘기가 아예 가려고 안 해. 다 매들만 있으니까는 어떤 매가 다른 매에 비해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예측 가능성은 이쪽이 훨씬 높겠죠. 이게 시스템적으로 완전히 높은 거죠. 그럼 그 세계를 지배하는 건 뭐예요? 수학입니까? 이 세계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모든 물량이지. 내가 머리가 좋든가 아니면 머리가 안 좋으면 돈이 엄청나게 많든가. 그러니까 돌발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뭔가 규제를 해버리면 그분 지름길이 돼버리거든. 아무도 못 다니게 하는 지름길이 있어서 거기를 가는 사람은 아니 어디 도로 차단해 놓으면 그 차단해 놓은 거를 차단하는 국립공원 그 관리공단의 그 완장을 차고 있는 사람은 거기가 이제 자기 공원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 산불 때문에 입상 금지를 딱 해놓으면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입상 금지 해놓은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놀이터에 가서 전기로다가 낚시해도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빨개 벗고 수영을 해도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자기는 놀 수 있잖아. 이 세계는 그런 게 없어. 이 세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얻은 이익은 어쨌건 인정해주면 되는 거야. 아, 얘가 남보다 빨리 머리를 썼으니까, 남보다 뭔가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또 정의로운 게 그렇게 해서 입상 금지를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입상 금지를 해놓고 그거 입상 금지 관리하는 사람들은 가갖고 고기 잡고 노루 잡고 소풍에 가서 주구장창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떤 이유로다가 그런 공간을 발견했어요. 빈터야. 와, 여기는 완전히 사람도 없네. 낙원이네.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갈까요? 오래 안 가. 여기는 오래 안 가. 여기는 오래 가. 이는 알잖아요. 경제학에서 이걸 지대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대고 이것도 지대인데 이 지대하고 이 지대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이거는 정부나 규제 감독기관이 보호하는 규제 속에서의 그 지대 추구자들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보호자가 하나도 없어. 오직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자기가 찾아야 돼. 그리고 그 우월적 지위가 오래 안 가요. 이게 비트코인 채굴에 녹아있는 철학이에요. 비트코인 채굴에 그러니까 철학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매들끼리의 경쟁이에요. 매들끼리. 네가 전기를 도둑질하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찾건 그건 뭐 모르겠다는 거야. 네 갖고 와라. 그래서 이런 전기는 쓰지 못하게 한다라는 법이 없는 거지. 비트코인 세계에서.
이런 기계는 쓰지 못한다. 이런 법이 없는 거지. 가장 공정하네. 가장 공정해요. 가장 공정하고 안 공정한 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거 돈의 빈부의 차이 없이 딱 정해진 룰에서 똑같은 크게 그 가운데 싸우는 것만이 공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공정하지 않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 때문에 이 질서가 오래 간다는 거지. 이 질서는 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공정해 보이지만 그 보호자가 썩었을 때가 문제 아니야. 근데 여기는 보호자가 없어. 그러니까 썩을 보호자도 없는 거야. 재밌죠? 그러니까 이 정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냐. 그렇죠. 이건 여기는 비둘기가 없어. 매들 간의 경쟁이야. 그렇다면